사물의 웅대한 계획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러시아가 득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는 우크라이나가 지위를 잃거나 소금 한 꼬집과 함께 가져가세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전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단기 손실 허용, 장기적인 이익의 대가로 진실을 보는 이 비디오에서 키예프가 포크롭스크에서 전술적으로 후퇴하기 전에 또는 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푸틴의 끔찍한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쇼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통찰력을 위해 뉴스 속보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군사적 붕괴. 러시아의 첫날부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약자입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인력, 이점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크렘린과 경쟁할 수도 없다. 거의 끝없는 비축물, 탱크 장갑차 및 기타 장비.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할 수 있다. 전략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능가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싸움에서 키예프를 지켜온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도자 및 전술 지휘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종종 완고하고 낭비적인 상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 미끼와 출혈은 매일 사용됩니다. 넓은 전선을 위아래로 러시아 돌격대를 위한 죽음의 덫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침략 상황에서 침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침략당하는 수비수. 수비수는 종종 요새화된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들의 영토의 가장자리를 따라 침략자가 무너뜨리려고 할 것. 이것은 분쟁의 유명한 최전선을 형성합니다. 한쪽이 파고들면서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폭격하고 공격하는 동안 방어선을 뚫기 위한 시도로 그리고 조금씩 땅을 잡아라. 거기서부터 그것은 단순히 어느 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라인을 유지하는데 더 나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돌파. 이것이 전쟁이 대대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전방 움직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토적 손익. 항상 명확하고 유용한 지표였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지.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술가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 관습적인 예측 가능한 접근 방식은 그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훨씬 더 큰 것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보다 더 강한 힘. 그들이 고전적인 플레이북을 따랐다면 파헤치려는 시도, 그리고 모든 마지막 작은 땅을 방어. 그들은 러시아의 진보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항상 같을 것입니다. 순전히 많은 병사를 통해 그리고 무차별적인 무력 전술. 러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돌파하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도네츠크의 영토를 점령하다. 루안스크와 다른 사람들, 키예프를 잡기 위해 잠재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지키고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단순히 군인을 희생하지 않고 프로세스에서 불필요하게 그들은 그것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땅을 포기하다. 단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그런 다음 같은 위치에서 반격합니다. 러시아로부터 그것을 되찾기 위해. 때가 맞았을 때 이 생각은 간단히 말해서 미끼와 출혈 전략의 기초를 형성, 4단계 프로세스이며 무자비하게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가 함정을 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끼를 놓는다. 이것이 전체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여기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돌격대를 유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0을 포함합니다. 50 타령 병력. 이것을 하기 위해 특정 영역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자신의 땅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
지역 풍경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그리고 지형 우크라이나 유닛, 함정을 설정하기에 완벽한 장소 식별, 그런 다음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뢰 장애물 포함, 와이어 도랑 및 콘크리트, 본질적으로 적을 해당 위치로 흘려보냅니다. 이런 종류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러시아 분대에는 몇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들은 퍼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응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장애물 주변 또는 장애물을 통과하려고 시도,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해 보이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적의 위치를 향해 그들은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단계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런 전쟁은 미사를 벌한다. 우크라이나가 실수를 하면 너무 많은 병사를 한 곳에 쌓는 것, 러시아는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격으로 그들을 꺼내고 동일한 논리가 차량 및 기타 자산에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적 드론은 쉽습니다. 응축된 클러스터를 찾으려면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꺼내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대신 함정 위치 보호. 우크라이나는 종종 상대적으로 작은 분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들은 선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파헤쳐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적을 막아냅니다. 대신 그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러시아 돌격대를 볼 때 지역에 진입하여 몇 발을 발사합니다. 적을 더욱 선동합니다. 그 특정 위치를 향해 행진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반대되는 힘의 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영역 깊숙이 더 안전한 위치로 그것의 얼굴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당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겁에 질려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그들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인상이야. 그들은 적에게 주고 싶어.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건방지게 느끼기를 원한다. 이사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시도를 시작합니다. 해당 위치를 잠그려면 그들이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행복하게 다시 우크라이나 죽음의 함정에 빠지다. 종종 그것이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러시아인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는 비슷한 전술을 따랐다. 전체 전쟁의 과정에 걸쳐 거의 배우지 않고 같은 고집으로 지속.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본 낭비적인 전략, 의미 있는 이득을 얻기 위해 또는 몇 년 동안 큰 승리를 주장합니다. 러시아 돌격대가 적을 볼 때 그들이 방어하던 장소에서 도망쳐 그들은 땅을 차지할 기회를 본다. 그들의 장점을 확장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은 이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선이 완전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감시 드론으로 양쪽은 항상 하늘에 눈이 있습니다. 전장을 가로질러 밖을 내다보고 주변 스캔,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고 먹이기. 지상의 군대에게 그 드론은 러시아인들이 들어올 때 지켜보고 기다립니다. 승무원이 현지 유닛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돌격대 규모 정도,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무기와 추가 자산,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 모든 정보, 계획의 다음 단계에 중요합니다. 3단계 반격. 일단 러시아인들이 이사 오면 그리고 축하하느라 바쁘다. 중요한 승리로 보이는 것. 우크라이나는 함정을 터뜨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격. 그들은 러시아 공격팀의 불을 비내립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는 것. 박격포와 관포를 포함합니다. 러시아 부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격하다.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스트라이크 드론과 어슬렁거리는 탄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글러를 닦아내고 차량을 꺼냅니다. 돌격대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 아주 안전하고 안전해 보였던 갑자기 지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미리 계획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포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론 승무원 및 기타 공격 시스템 준비, 배치 및 발사 준비, 모든 순간 알림 더 많은 것. 우크라이나 군대가 정확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몇 분 전의 동일한 위치. 그들은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주변층을 알고 있습니다. 지형 지리 및 조건, 그 모든 정보.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장소를 폭격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성으로 아무도 살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 우크라이나 군대는 때때로 보조킬, 존 설정, 러시아인들이 시간을 가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후퇴를 시도할 수 있는 곳, 광산과 다른 장애물 덕분에 우크라이나 군대 주변 위치에 배치. 그들은 종종 정확히 어떤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그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취할 것입니다. 추가 트랩 설정. 근처에서 군수품을 어슬렁거리는 포병팀 불을 유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후퇴하는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재공급 또는 보강 라인도 있습니다. 돌격팀이 백업을 위해 라디오를 할 시간이 있더라도 추가 트럭 또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하는 군대. 나머지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선택될 것입니다. 다시 드론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감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능의 흐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눈 덕분에 우크라이나 팀, 적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이 항상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그들보다 앞서 그리고 일단 러시아 부대가 전멸하면 우크라이나는 미끼와 출혈 전략을 마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위협이 제거된 상태에서 영토를 되찾습니다. 함정 위치에서 후퇴한 바로 그 부대, 조금 전만 해도 다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감시 재개, 그리고 같은 과정을 반복할 준비. 다시 한번 다음 러시아 공격이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 전략이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것이 당신이 더 원하는 종류의 통찰력이라면 군대쇼를 구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분해합니다. 이제 함정으로 돌아가 이 전략은 여러 면에서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대표합니다. 양측의 전술적 사고에서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군대를 가진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병사들, 우크라이나에서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 위해 크렘린의 지휘관들 덕분에 매우 낭비적인 전술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내내 몇 번이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고기 분쇄기에 사람을 던져서 행복하다는 것을, 그 짐승 같은 힘을 바라면서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들은 군인에 대해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망 및 부상, 또는 그들은 우리의 영토적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그들은 희생 분대에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적지의 몇 평방 피트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소규모 폭행 그룹을 많이 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공략. 광활한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존에 관한 것, 그리고 현명한 전술적 결정,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설계, 손실, 최소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적의 허를 찔렀다. 훨씬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명을 버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휘관들은 그들의 군대를 대우하고 싶지 않다. 일회용 고기 조각처럼 러시아와는 달리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최전방 손실 및 이익 측정, 또는 사소한 땅의 작은 조각에 대해 강조. 그들은 자신의 사상자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적의 손실을 극대화하면서 최소한으로 미끼나 출혈 같은 전술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 전략의 모든 것, 우크라이나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할 때 러시아 공격팀에서 그들은 지상의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소총으로 무장, 그리고 적의 위치를 공격하라고 말했다. 대신 그들은 포탄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드론 공격 및 어슬렁거리는 탄약, 또는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무기,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우크라이나 팀도 후퇴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주변 풍경에서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자체 후속 공격을 감행해도 우크라이나 팀 전체를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낭비된 포탄샷으로, 그리고 자원 우크라이나 지휘관 또한 최대의 효과를 위해 안방 장점을 사용합니다. 지역 지형을 최대한 활용, 사람들을 가장 전략적인 곳에 배치하기 위해 방어 위치,
측면 공격 위험이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제거. 그들은 또한 지속적인 드론 커버리지에 의존합니다. 전장을 스캔하려면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모든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완벽하게 계획되고 시간 맞춰 홀드 하드 데이터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확률을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깊고 무겁게, 간단히 말해서 전체 미끼와 출혈 전략, 대본을 뒤집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인력 이점 취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희생 없이, 물론 완벽한 계획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함정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러시아는 자체 드론 승무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위치의 포병부대, 돌격팀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 자체 드론 커버리지가 줄어들 수 있음. 그리고 하늘에 눈이 멀어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조정하기 위해.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 거야. 완벽한 실행 및 효율성 요구. 우크라이나는 어물어물하거나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계획의 모든 부분, 전술적 후퇴에서 반격까지 지체 없이 신속해야 합니다. 팀이 제 위치에 설 수 있는 한,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반격. 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드론 승무원을 배치하기 위해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함정 위치 및 주변 킬존, 미래에 재사용하기 위해 이 전략의 최종 결과,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내내 때때로 러시아 군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 같다. 그들이 통제력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토지의 일부 또는 추가 공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적의 영토 깊숙이, 러시아 쪽이 축하한다. 민족주의 군사 블로거들과 함께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 이야기. 압도적인 승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의 부족한 지휘관들로부터 편향된 보고를 받습니다. 주요 지역의 중요한 이익에 대해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시간 후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영토를 밀어내고 되찾는, 그것은 영원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우리는 이것을 도네츠크에서 보았다. 수미의 루안스크에서 카르키브와 다른 곳, 모스크바는 일종의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키예프가 신속하게 현상을 복원하기 전에, 그러나 큰 차이, 러시아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자원. 이러한 각 교환에서 우크라이나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곧 다시 끌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 전쟁 기계에서 엄청난 수의 군대를 싣고 있습니다. 러시아 돌격대가 패배할 때마다 수십 명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러시아는 충분한 신병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하지만 그게 되기 시작했어. 훨씬 더 도전적인 전망. 실제로 기꺼이 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싸움은 이미 자원했습니다. 또는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점점 더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용 담당자들이 그들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교환,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돌격대가 빠르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패배하고 파괴될 뿐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내러티브가 강화됩니다. 이 폭행들, 자살 임무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들이 죽음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간에 그들을 훨씬 덜 가능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령을 따르다. 우리는 군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전투 지역을 탈출합니다. 또는 위험의 첫 번째 신호에 백기를 흔들거나 러시아가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최전선을 따라 한계 이득을 얻다. 방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필요한 엄청난 이익.
실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그리고 전쟁 기계를 운전, 우크라이나의 영토 깊숙이, 다시 말해서 죽음의 덫을 통해 로프와 마약 전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러시아가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매몰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드론의 시대에, 그리고 진화하는 군사 전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을 유지한다는 오래된 원칙, 사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재앙으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드론이 지속적인 감시를 제공하는 시기에, 그리고 끊임없는 지능의 흐름, 최전방 병력은 더 기동적이어야 합니다. 더 전술적, 일시적으로 더 기꺼이 땅을 포기,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상대에게 반격,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되찾아, 이것은 비겁한 후퇴나 공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적인 경제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무의미한 진흙 조각을 포기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군인을 구합니다. 그들 모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